만약 시진핑 주석이 우리 부대를 방문한다면 내가 직접 그를 제거하겠다고 보장한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다가 정말 이 한마디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게 한 일선 지휘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군 내부의 분위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이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그 한마디가 현재 중국 군부가 느끼는 어떤 좌절감, 또 분노, 이런 온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아주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그 수면 아래에서는 정말 격렬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일단 가장 먼저 이 표면으로 드러난 현상부터 한번 짚어보죠. 최근에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막 퍼지고 있는 영상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장갑차 행렬 영상 말씀이시죠? 맞아요. 베이징 서부 기차역 대합실에 완전 군장을 한 군인들이 수백 명씩 앉아있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고속도로를 따라 장갑차랑 탱크가 정말 끝도 없이 이동하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훈련이라고 보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단 말이죠. 그렇죠. 특히 민간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기차역 같은 공간에 완전 무장한 병력이 그렇게 대규모로 집결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정상적인 훈련이라면 보통 지정된 군사구역 안에서만 움직이는데 이건 뭐랄까 비상동원이나 아니면 계획이 없던 병력 재배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무력 시위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무력 시위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시위의 대상이 누굴까 이게 궁금한데요. 특히 자료를 보면 광둥성, 광시성 같은 이 남부 전구 소속으로 추정되는 부대들의 움직임이 많이 포착되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심지어 미사일 발사대로 보이는 차량까지 등장했던데요. 왜 하필 이 시점에 그리고 왜 남부 전구인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시진핑 주석의 오랜 군부 최측근이었던 장유샤 부주석에 대한 숙청설이 터져 나온 직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타이밍이 딱 맞아들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티즌들이 촬영한 영상 속 부대들이 바로 그 장유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제74, 75 집단군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건 군 내부의 권력 투쟁이 더 이상 물밑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로 그 파열음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의 숙청에 대한 군 내부의 어떤 조직적인 반발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 사령부 공식 웨이보 계정이 전부 접속이 안 됐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군 전체가 갑자기 침묵에 빠진 거잖아요. 바로 그 침묵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침묵이 메시지다? 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군은 최고 지도부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내부 결속을 과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입을 싹 닫아버리고 합니다. 이건 사실상 소극적 저항이자 명령 불복종에 가까운 행위예요. 우리는 당신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침묵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군 전체가 침묵으로 항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장유샤라는 인물 대체 누구이기에 그의 숙청설 하나가 중국 군 전체를 이렇게 뒤흔드는 겁니까? 네. 자료 보니까 군 내부에서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다? 이런 묘사까지 있던데요. 그 신과 같은 존재라는 표현이 사실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 정말요? 장유샤는 1988년에 입대해서 무려 60년 가까이 군에만 복무한 인물이에요. 심지어 베트남과의 전쟁에 직접 참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실전 경험까지 갖춘 군부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시진핑 주석이 임명한 그냥 고위장성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의 경력이 단순히 계급이 높다는 걸 넘어선다는 점이에요. 수십 년간 그가 거쳐간 수많은 부대, 그리고 그가 직접 발탁하고 키워낸 부하들이 군 전체에 거미줄처럼 촘촘한 인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얽혀 있군요. 네, 그의 영향력은 시진핑이 부여할 직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쌓아올린 어떤 신망과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단순히 한 명의 장군이 아니라 군 전체를 묶는 인간 네트워크의 중심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그 막강한 네트워크 자체가 언젠가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가장 든든한 방패가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판단이 군심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수치죠? 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장교의 80% 이상이
장유샤와 함께 축청된 것으로 알려진 류절리 합참의장을 지지하고 동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80%라고요? 네, 80%입니다. 그건 거의 군 장교단 전체가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요. 솔직히 좀 믿기 힘든 수치입니다. 이게 혹시 내부 고발자의 과장된 주장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그 수치를 100%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주장이니만큼 어느 정도 과장이 섞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네. 하지만 중요한 게 그 수치가 80%든 60%든 군 내부의 불만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아, 그 분위기가 중요하다. 네, 군심이 최고 지도자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을 수 있다는 위험 신호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군심이 그 정도로 떠났다면 정말 뭐랄까 뭔가 터지기 직전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일 텐데요. 군 내부의 불만이 이 정도라면 왜 아직 본격적인 무장봉기나 쿠데타 같은 극단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네, 자료에 인용된 한 지휘관의 토로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중국에서 무장봉기는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어렵다. 그 지휘관의 말이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수십 년간 쿠데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고 다층적인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시스템이요? 네, 말 그대로 겹겹의 족쇄를 채워놓은 셈이죠. 어떤 시스템이기에 그렇게 봉쇄가 가능한 건가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철저히 분열된 지휘체계와 상호 감시망입니다. 지휘체계가 분열되어 있다고요? 네, 자료에 나온 지휘관의 고백처럼 사단장급이라 해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은 자기 경호부대 정도에 불과해요. 아,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려면 사단, 여단, 연대, 대대까지 수많은 결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이라도 배신하거나 상부에 보고하면 계획은 그냥 즉시 노출됩니다. 그 과정에 일종의 감시자들이 심어져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군 내부에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리틀 핑크, 그러니까 맹목적인 애국주의에 빠진 젊은 세대나 기회주의자들이 곳곳에 포지해 있거든요. 이들은 동료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걸 애국이라고 생각하죠. 와, 그런 감시망 속에서 비밀을 유지하며 거사를 도모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휘체계가 분열되어 있고 내부 감시망까지 있다. 그럼 두 번째 족쇄는 뭔가요? 두 번째는 무기와 탄약의 분리 보관입니다. 무기와 탄약의 분리요? 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인데요. 병사들이 개인 화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규모 작전에 필요한 실탄이나 포탄 같은 핵심 탄약은 부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전구 관할 구역에 보관하는 경우도 많아요. 와, 그러니까 제 부대를 움직여서 봉기를 일으키려고 해도 정작 쓸 실탄은 저기 다른 성에 가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방식이네요. 그렇죠. 현재 부대가 보유한 탄약은 훈련 한두 번 하면 바닥날 정도의 소량이라 이걸로는 지속적인 군사행동이 불가능합니다.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군대인 셈이죠. 그리고 설령 이 모든 족쇄를 풀고 군대를 움직였다고 쳐도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목표 지점인 수도 베이징이겠군요. 맞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철옹성 같은 베이징의 방어 체계입니다. 수도 자체를 뚫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수도 방어를 책임지는 중앙경위국 병력만 수만 명에 달하고요. 여기에 무장경찰, 베이징 위수사령부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베이징 상공은 최첨단 방공미사일이 촘촘히 배치된 비행금지 구역이라 헬리콥터나 전투기를 이용한 기습 공격도 불가능합니다. 외부에서 군대를 이끌고 베이징을 함락시킨다는 건 국 내부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군 내부의 균열과 또 그걸 억누르는 강력한 통제 시스템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결국 최고 지도자의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하죠. 시진핑 주석이 암살 위협을 피해서 지하 벙커를 전전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네, 물론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최고 권력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방증이죠. 시 주석이 한 곳에 이틀 이상 머물지 않는다. 베이징 서산의 지하 벙커나 지하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비밀 군사시설을 오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시진핑 개인의 불안을 넘어 중국 권력 시스템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중국 공산당 역사상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전원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원이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네, 마오쩌둥 시절 문화대혁명 때 박해받아 사망한 펑더화이부터 시진핑의 최측근이었던 슈차이호, 고보숑, 그리고 이번에 숙청설이 도는 장유샤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와... 결국 이게 바로 독재 체제가 가진 근본적인 딜레마인 거죠. 최고 지도자는 군부를 장악할 강력한 2인자가 필요한데 그 2인자가 강해지는 순간 잠재적인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는 모순이네요. 그렇죠. 독재 체제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는 부패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를 잠 못 들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이런 뿌리 깊은 불신은 결국 시스템 전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군 내부의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보내주신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이 불신이라는 바이러스가 군대에만 머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죠. 이제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마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요. 국영은행에서 산 골드바가 가짜였다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국영은행에서 산 골드바를 잘라봤더니 속이 시커멓게 나온다거나 우체국에서 판매한 기념은괴가 자석에 달라붙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은행에서 산 금이 가짜일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자료에서는 이걸 시스템적 사기라고 표현합니다. 시스템적 사기. 네, 진짜 금에 텅스텐 같은 특수 분말을 섞어서 무게를 부풀린 뒤에 표면만 진짜처럼 정교하게 가공하는 수법인데 10년 경력의 전문가도 속을 정도라고 합니다. 와...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가짜 백신, 조작된 경제 데이터, 왜곡된 역사처럼 사회 전체가 거대한 거짓 위에 서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은행부터 언론, 정무통계국까지 국가 전체가 거대한 거짓의 그물을 짜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중국 군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서 시작해서 최고 권력 내부의 깊은 불신, 그리고 사회 전반에 암처럼 퍼진 신뢰 위기까지를 연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 군부를 억누르고는 있지만 그 압력솥의 압력은 계속해서 높아지고만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자료에 인용된 한 중국 네티즌의 말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어떤 말이었죠? 하나의 불꽃이 온 들판을 태울 수 있다. 한 부대가 일어나 첫 총성을 울리는 순간 중국은 정권이 바뀌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지금 중국인 대다수가 공산당을 혐오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주장인데 의미심장하죠. 철옹성 같은 억압적인 통제 시스템과 그 안에서 임계점을 향해 끓어오르는 불만. 과연 무엇이 먼저 무너지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깊이 있는 분석을 마치겠습니다.